G7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아마 저게 리셉션 그 사진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도착했는데 다양한 정상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면서 뭐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그 한국과 캐나다 그 엘버타주 캘거리 한 호텔에서 한호주 정상회담 발언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제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그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이 미국과의 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가 허탈한 대비다. 이 대통령 패싱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 단순한 외교 변수로 봐야 할지 아니면 미국과 관계 구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인지 오늘 먼저 살짝 가볍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그 이제 외교 변수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미국 NSC가 급하게 이제 잡혀졌고 또 이슈가 뭐 벙커버스터를 이제 이스라엘에 사용할지 여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외신에 따르면 이거 말고도 더 큰 건이 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미국을 급히 귀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할 것들이 많고 뭐 대통령과 좀 일갈타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흘 만에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막 하면서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좀 걱정도 했었는데 이번 변수에서 불발되고 특히 또 비교가 되는 게 일본 아닙니까? 일본하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빠진 것이 못내 아쉽기도 아쉽고 돌발 변수라고는 하지만 이것까지도 못 챙긴 좀 또 외교 또 안보 라인에도 좀 일정 부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미하고 한일 그 만남이 기대가 됐는데 지금 한미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잘 불발됐으니까 그럼 한일 정상회담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는 그 민주당의 대표 의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좀 그전과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민주당 의원 시절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를 하면 제2태평양 전쟁 어떤 선전 선포라는 둥 또 그시다 총리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계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또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게 된다면 자위대를 한반도 허용을 뭐 하는 거다. 또 독도를 앞으로 포기할 거냐 뭐 등등등 굉장히 어떤 문제 발언을 비판 발언을 계속 했었죠. 네. 일본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또 문재인 정권 때처럼 한일 관계가 빙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많은 또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22일이 이제 한일 양국이 수교 60주년 이제 맞는 날인데 이시바 총리를 아마 이 대통령이 이제 만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획기적으로 관계 개선 이제 모색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조금 화살을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이거는 지금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인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제 뒤에 윤 전 대통령 뒤에 이제 따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일타 뉴스 어제 끝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했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저는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지병 때문에 입원했다라고 어제 뉴스를 봤었는데 오늘 입원 사유가 우울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말이 많습니다. 본인을 겨냥한 특검 때문에 지병이 악화된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건강상 이유 때문이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대표님 좀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 재임 중에도 뭐 명태균 문제 때문에 네. 여러 분야에서 공격을 받았고 지금은 전방위로 지금 뭐 특검 사항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있을 거다. 그래서 도저히 뭐 40kg 이하까지 몸무게가 빠졌다 그런 상태라서 그건 뭐 제가 잘 개념이 없는데
조금 뭐 심리적인 압박감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보고요. 아까 그 G7 문제 조금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 문재인 정권을 참고로 해라. 결국은 죽창가 들고 또 지소미아 폐기 얘기하고 이러면서 피해 본 거는 기업들이고 국민들이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도돌이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도돌이 할 경우에는 결국은 역사적인 일본에 대한 역사의 사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관광을 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면은 일본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설픈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어설픈 애국심을 가지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잘못 틀고 가서는 안 된다 이래 보고요. 미국의 문제는 미국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조금 껄끄러운 생각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가장 우방국인데 3일 만에 서로 연락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정상회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뭐 초청국인지 참관국인지 뭐 헷갈리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 안보 라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정보 라인은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부의 이 국무총리나 안보 라인 혹은 국정원장 이런 인사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오래 했던 것이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하고 주요 정보를 교환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빨리 깨달을수록 국익에 유리하다. 빨리 깨달을수록. 그런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 이란 사태에 이재명 정부의 스탠스, 이재명의 그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는 핵의 문제고 또 핵의 문제는 이란이 그 핵군축 핵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의 묵인하에 이스라엘에 친 거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은 한반도의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의 핵의 문제를 한반도의 북한의 핵의 문제하고 연관시키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란의 핵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대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저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 노선이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보더라도 북한의 핵 문제에 이란의 핵 문제를 어떻게 결부시켜서 우리가 외교 노선을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대미의 역할에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좌파 정권 따라하지 마라. 그냥 당신이 말한 대로 뭐 친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항상 중심에 두는 행보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김건희 여사께서 저렇게 우울증이라는 게 대단히 위험한 병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쾌유를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외교 노선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한 게 이제 의원님께서는 단순한 그냥 외교 변수이다 봤는데 대표님은 조금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상회담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는 것이 정보 라인이고 안보 라인이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겠죠. 만났는데 지금식의 스탠스를 가지고 미국하고 만나서 무엇을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가. 네. 외교라는 게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외교의 강점인데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다. 네. 이재명 정부가
그렇지만은 이미 인식되어 있는 탈 이념을 할 필요가 있다. 탈 이념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한미 동맹이 최우선 아닌가요? 그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고 모든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한미 동맹에 엇나가는 얘기들을 지금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 부분을 왜 한반도하고 연관을 못 시켜요? 한반도 연관을 시키면은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남의 일이 실수이기 아닌데. 때문에 네. 이게 특히 핵 문제는 이란의 핵 문제는 항상 우방 국가로 봐서는 북한의 핵, 이란의 핵이 동등하게 계속 거론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첫 외교의 G7이라도 이제 뭐 나토 거기도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좀 더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념적으로 좌파 좌쪽으로 경도되고 있고 친중 친북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어도 중립을 지켜주고 항상 한미 동맹 중심 하에 무엇을 생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이 옆에 그런 사람이 자꾸 있으면요 그렇게 가요. 문재인 정권 때요 자꾸 그래 하니까 이 사람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중국 가서 혼밥 먹는데도 기자들이 가서 폭행을 당하는데도 한마디를 못하는 거 그건 자주 외교가 아니죠. 그것은 외교로서의 빵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G7 저는 간 거는 잘했다. 단지 그 가서 행보가 뭐 저는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다 안 했다 이건 차후 문제다. 지금 열흘 동안 있었던 외교의 발표 대통령실의 발표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바꿔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패널분들한테 여쭤본 건데 의원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상호관세 유예가 곧 끝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지금 이제 격돌이 이제 엄청나게 조금 이제 극점을 달리니까 지금 트럼프의 시선이 글로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상호관세 유예가 이제 끝나게 된 후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 것은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핵 프로세스에 네, 그렇죠. 제재를 가하는데 이란이 동의 안 해주기 때문에 친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이란의 석유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한다고요. 그러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이란을 친 것 쭉 있잖아요. 나머지 세 번째는 새로 이제 소위 그 재편하겠다는 거잖아요. 중동의 정세를.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중동의 문제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온다. 그게 유해관세 부분들도 그렇게 모든 포괄적인 사항을 보면서 하자. 이런 입장이 좀 복잡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쉽게 뭐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요. 잘못된 덫에 탁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말 표현이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또 여러 가지 두들겨 가면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 그 대표님 말씀에 좀 몇 가지 덧붙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어떤 스탠스를 할 거냐, 남의 전쟁에 우리가 왜 끼어드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만 발언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나토처럼 동아시아를 집단 방위 체제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호주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를 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기본적인 어떤 구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마치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 후보 시절의 이재명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과거 에치스 라인처럼 방위 체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을 그 어떤 이동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런 어떤 스탠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 실현하고 원한 미국 중심으로 외교와 안보를 구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네. 특히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어떤 전쟁은 사실은 국토로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160배, 인구는 10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는 과거 어떤 페르시아의 어떤 후신으로서 중동의 전통적인 강자이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때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공중전에서 완전히 제공권을 완전히 다 뺏겨버리고
그다음에 모사들 중심으로 해서 정보전에서 완전히 밀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란도 다급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휴전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당분간은 좀 이 홀딩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굉장히 트럼프발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뭐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피해 볼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불리한 대우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 1차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당연한 보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왜 무책임하냐면 아니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예를 들면 관세가 이제 맺어지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커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협상의 무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어떤 방위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또 조선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우리가 이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런 동맹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유리한 협상을 갖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예, 네. 그런데 그냥 뭐 똑같은 걸 뭐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이제 뭔가 실질적인 정책을 이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하는 말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저는 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와요. 이재명 정부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조금 의심의 눈으로 본다고요. 지금까지 아까 홍석준 의원님 말대로 지금까지 발언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권을 겪어봤는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다 알아요. 이게 정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잘못하다가는 이게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보 부분은 저는 쿼드 제도에 빨리 들어가라. 저는 계속 주장한 게 네. 지금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 지역을 묶고 있잖아요. 딱 빠진 게 한국과 대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한국, 대만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안보 체제는 그렇게 가자.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의 문제는 그 기반 하에 풀어라.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돌발적인 전쟁의 사태가 벌어져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협약을 했잖아요. 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지만은 이게 지역적 방어 체제를 하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제가 계속 여러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쿼드 체제에 이때 들어가자. 그 다음에 문제 우리가 안보 체제만큼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가져야 했는데 그게 이제 워싱턴 선언으로 그것을 다시 그 방어 체제 핵 공유 협정으로 그걸 대신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뭐 기대하는 게 여연하지만은 안보 부분에 가장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재명 정권에 가장 불안한 게 친중 친북 행각이고 이 안보 부분이 가장 불안하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지역 방어 시스템들을 갖추고 나토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라지만은 러시아가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딱 그거거든요. 나토의 네.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빼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달라. 저는 그걸 요청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하면은 이재명 정권의 불안한 안보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된다. 많이 해소가. 그래서 그런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너무 큰 걸 바라는가?